색깔을 두 개밖에 안 쓰셨니? 네. 빨간 거 있는데 빨간색. 저기 노란색을 손으로 쓰시고. 아, 쌤이 다 뽑아 먹었는데. 뭐라고? 필기막. 아, 이거 좀 가져갈래? 네. 이거 나눠서. 그거 애들 좀 나눠. 제 얘기가 아닌데. 아, 그냥 한번 일어나 보고 싶었어. 유경아 왜 이렇게 귀여우냐. 아니. 필기만 하다 보니까 9시는 좀 나은 거예요. 12시 뭐가? 한번 PT한 때 안 남아? 남아요. 위에 터져 있는 쌤이 마스킹 테이프 나중에 줄게. 이게 페이지 구분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네. 쌤 하나 더 나와요. 어? 남아? 합시다. 보자. 정규 합시다. 일단 설명을 해줄게. 이번 방학 때는요, 유전을 선행할 거고, 저희는 시골이라 해야 되나? 면접 소재라서 선행학습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되고, 원래.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유전을 선행을 할 것이고, 이번 주 안에 유전을 다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돼 있냐면 맨 뒤에 보면 세 번째 쪽이 마지막 쪽입니다. 세포 분열에 대한 것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 파트에서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3학년들도 그렇고 막 소문을 흉흉하게 들었잖아. 어렵다고. 그 파트는 가계도 분석,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이라는 파트에 사람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돌연변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우리가 방학 때 할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2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이 파트는. 그래서 유전에서 반드시 맞춰야 될 파트가 염색체의 구조 특징,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요거는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요거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는 여러분 필기를 제가 판서를 다 하고 여러분한테 써주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주일만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참고하라고 드린 거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냥 빈 데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채워보라는 뜻이고 수업할 때 하나씩 해결을 할 겁니다. 문제를 만들고 판서를 제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내가 원하는 자료가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손으로 썼거든요. 개발세발. 근데 이 페이지 구분을 안 하는 실수를 할 줄이야. 이거 혹시 구분 안 하고 만들었는데 구분해서 착착착 되는 거 아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편집하는데 땡겨 올리려고 하니까 막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기야. 일단 목표는 유전을 거의 이게 한 3분의 2 내용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내용 정도를 끝내는 거고, 혹시 1학기 때 쌤한테 그 야간 특강 들은 친구들은 우공비큐 썼던 책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내일은 들고 오시고, 없는 친구들은 쌤이 이 파트, 유전 파트 문제만 제가 뽑아가지고 쓸 예정이었거든요. 한 명은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목사씨 주는데 아무도 안 들고 와서 자, 안 드렸고, 오늘 일단 이론 수업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걸 내일 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 쌤께 있는데 쌤 거는 답이 나와 있더라고. 답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거는 국가 안 해드립니다. 여기 이거 완전히 이거부터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생명과학이 월화수목인가 4시간밖에 없었어요. 맞대? 3번밖에 없었습니다. 3학년은 월화수목금이었고 우리는 월화수목 4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내용을 압축해서 필기 한 시간 돌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원래 이게 착착 써지면서 돼야 되는 건데 보자. 이제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 현상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1학기 수업 때 했었어요. 유전은 뭔가 전해지는 게 있다. 전해지는 게 있다라는 뜻에서 전해지는 게 있다. 유전이라는 뜻이 있었고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 왜냐하면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을 닮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전달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예전에는 이 유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했어. 뭔가 전달되는데 뭐가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전달되는 무언가를 유전자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렇지? 내 몸의 정보가 내 자식이나 후손한테 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그걸 유전자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가 뭐였냐면 정자였어. 왜 정자를 유전자로 생각했겠니? 뭔가 전달되는 거, 아버지를 닮았어, 자식을 보니까. 근데 아버지 몸에서 잉태된 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를 주는구나. 아, 유전자를 아버지가 주는구나. 겉으로 보이는 건 정자를 주는 것밖에 우리가 관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자를 유전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 남자가 유전자를 주는구나. 엄마는 유전자를 주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어쨌든 그래서 정자를 유전자로 생각하다가 이 정자 속에 뭐가 있는지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야. 들여다봤더니 아, 정자가 전달되는 건 맞는데 정자 속에 다른 게 전달되는구나. 정자 속에 씨앗이 있다. 핵이 있다. 요게 예전에는 또 유전자로 불렸었어. 이게 1900년대 초반, 중반 요쯤입니다. 핵이 유전자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핵 속에 뭔가 염색이 잘 되는 친구가 존재하는 걸 알게 됐고 그 안에 뒤져보니까 DNA랑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수세구자가 보이니? 혹시 이 글씨 보여요? 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게 핵 속에 DNA와 단백질이라는 물질 두 개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달되는 건 맞는데 핵 속에 얘가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DNA가 유전자인지 단백질이 유전자인지 가지고 싸웠다고 예전에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투를 벌였고 어떻게 존재하는지까지도 우리가 현비용이나 계산식을 통해서 찾아내서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원형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의 DNA가 2바퀴 반 정도 이런 식으로 감겨있어. 엄청나게 많이 감겨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이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요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확대 안 하고 보면 이렇게 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염색체는 염색이 잘 되는 어떤 것이었고 핵 속에 항상 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염색체가 풀려가지고 평소에는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실 같은 게 존재한다고 해서 얘는 염색사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염색사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처럼 보였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단백질의 DNA가 실패에 감겨있는 것처럼 감겨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아두는 게 어디에 좋을까? 약간 이어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무선 이어폰을 쓰니까 이제 이 공감대도 좀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전부 유선 이어폰이었잖아. 유선 이어폰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넣어놔도 한 2, 3일 가방에 들어있다가 보내면 어떻게 돼 있어? 엉켜 있잖아. 그지? 얘네도 폐가면서 정리를 안 하면 DNA가 엉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풀어서 거기를 전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DNA를 이렇게 감아놨어. 지금은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얘가 유전자의 정체였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럼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DNA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DNA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빈이가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재빈이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남학생이고 2학년이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안경은 썼고 안 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DNA가 뭐냐고 물었을 때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특징을 말해주면 돼. 어떻게 말해줄래?
신맛이 난다고? 아, 산성물질이라고? 맞아, 산성물질인 건 맞아.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DNA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질이 뭐가 있어요? DNA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당, 염기가 어떻게 돼 있어? 1대 1로 되어 있어. 근데 이 낱개 하나하나를 뜯어내면 이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 기억나요? 1학년 때 거? 인, 당, 염기가 하나씩 1대1로 합쳐져 있는 물질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DNA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DNA를 여러 개라는 화학 용어가 있잖아. 폴리라는 단어를 써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줘도 된다. 그죠? DNA는 이걸로 이루어져. 또 어떤 특징이 있어? DNA 구조. 이중 나선 구조. 1학년 때 그거 올려보세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야. 이게 어떤 특징이,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혹시 쌤이 설명해 줬는데 기억하라고 얘기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할 수도 있어서 시합만 던져주고 넘어갔었죠. 혹시 기억나요? 이중 나선 구조의 장점. 튼튼해. 안정성을 높여줘. 맞아.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기억했다가 대학교 가서 칭찬 받으세요. 일단 염기가 안에 있잖아. 만약에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봐. 어떻게 되겠어? 그냥 햇볕 같은 게, 자외선 같은 게 그냥 얘를 바로 때려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등 뒤로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안쪽에 염기를 모아놨고, 그 다음에 나선 구조의 장점입니다. 이 물결처럼 꼬여있는 이 각도가 기가 막혀. 딱 파장, 뭐라 할까, 이 파동의 주기성이 파장의 길이랑, 빛의 파장의 길이랑 조금 비슷해. 그래서 얘가 오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튕겨내버립니다. 이런 이중나선 구조가 꼬여있어가지고 이 파장의 길이랑 비슷해서 이거는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상보적이라고 그랬잖아. 이 상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 조금 1학년 수준에서 제가 설명할 땐 상호보완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상보적이란 말이랑 상호보완적이란 말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해. 상호보완적인 게 맞아. 무슨 소리냐면 A는 T랑만 결합하려고 하고 G는 C랑만 결합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G랑 C 사이에는 는 같은 게 3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익숙해지세요. 왜 3개 꺼놨는지. 나중에 생투할 때 도움이 돼서 조심하셔라. 상보적일 때 장점은 뭐예요? 여기 A가 있으면 T가 있으면 G가 있으면 G가 있으면 옆에 뭐가 올지 예상할 수 있잖아. A 옆에 뭐가 와요? T 옆에는? G 옆에는? G 옆에는? 그래서 햇볕 같은 걸 맞아가지고 얘가 깨졌어. 날아가 버렸어. 그래도 얘를 보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복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없어져도 A를 보고 반대편 T가 있었겠네 하고 복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안정성을 이것도 높여줍니다. 이게 다 안정성에 대한. 너희 빨간색은 보이니? 이게 다. 잘 보이네. 그 다음에 DNA 특징이 뭐가 있을까? DNA가 뭐예요? 여기에 사실 뜻이 다 있어. 이거 해석하면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 애시드야. 원래 그렇다. 영어로 이렇게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 애시드다. 이게 한글로 적은 거야. 이거 읽은 대로. 디옥시 무슨 뜻이야? 산소가 한 개 없어. 근데 얘 원래 정체는 뭐야?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산성 물질이야. 이 말 이해돼요 혹시? 애시드 산성 물질. 뉴클레오타이드로 된 리보
리보는 왜 붙었냐면 여기 쓰이는 당이 리보스야. 근데 DNA의 당은 뭐라 그랬어? DNA에 사용되는 당 여기 기억나요? 뭐였어요? 디옥시 리보스였어. 이거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1학년 때 한 게 이거밖에 없어. DNA 당이 뭐예요? 디옥시리보스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나선 구조내 항보적이라서 안정성이 높아요. 누구보다? RNA보다. 그래서 헥산에는 D형 헥산, R형 헥산이 있는데 얘는 안정성의 차이가 나. 얘도 유전 물질로 쓸 수 있다. 근데 우리 몸은 채택 안 하고 있습니다. 전사할 때만 쓰고. 특징은 얘는 당이 디옥시리보스예요. 얘는 당이 리보스. 얘는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얘는 당이 리보스야. 리보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야 돼. 지금은 솔직히 좀 필요 없거든. 지금 필요 없는데 이제 2학기 때 DNA가 디옥시리보스인 거는 물어볼 거야. 아마 모의고사 같은 데서 물어볼 건데 RNA는 잘 안 물어. 이제 승투 들어가면 그때부터 좀 중요해지고 요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나 이거 안 지워지는데 나 여기 물 뿌려놓지 않아요? 지저분해. 원래 여기에는 검색자랑 이런 그림도 넣어야 돼. 내려가서 여기를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쌤이 이 그림을 왜 주려고 했냐면 얘를 잘 봐봐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선대칭도형이라는 단어 알아? 그런 단어 배웠어? 선대칭도형처럼 있을 것 같은데 점대칭도형 맞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DNA를 보면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반으로 바로 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방향으로 역평형으로 있어. 이걸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고 알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듯이 염기 서열을 보고 반대쪽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는 여러분한테 보이니까 여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파트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염색체,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DNA, 유전체. 요거는 너무 중요해서 꼭 구분해야 되는 4가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이 2학기 들어오기 전에 1학기 마지막 수업쯤에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염색체는 DNA랑 히스톤이 섞여서 응축된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유전자는 DNA 중에 단백질 전분. 기억나요? 우리 1학기 마지막 수업은 다시 복습 안 해준다고 일단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 선생님이 느닷없이 살인사건을 이야기했었고 거기서 용의자가 뭐 99% 일치, 90% 일치, 70% 일치, 80% 일치였는데
생명과학자가 보면 고민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 내용?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만 해도 99.9%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DNA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몸의 정보를 가진 건 진짜 조금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DNA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고, 유전체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처음에 연구할 때 유전체를, 외국 사람 유전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거를 지노움이라고 해요. 게놈. 그러니까 유전자가 영어는 뭐예요? 지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OME, 좀, 몸 이렇게 요걸 붙이면 덩어리란 뜻이에요. 잠깐만 앞으로 돌아올게. 선생님이 아까 언급 안 했는데 DNA랑 히스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아가지고. 그래서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덩어리처럼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보면.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옴을 붙인 거예요. 덩어리는 뉴클레오타이드 덩어리다.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유전자들의 총 덩어리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불렀어. 지놈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유전체라고 한글을 따로 붙였냐면, 진짜 웃긴 얘기인데 게놈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야. 한국에서. 진짜입니다. 학교에서 게놈이라고 읽으니까 진짜 웃었어. 그리고 일반인들이 게놈 알죠? 게놈 새끼 막 이랬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 좀 미개했습니다. 90년대. 아직 생물학의 발달 우리한테 많이 안 넘어왔을 때 게놈 하니까 이 정치인들 학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게놈이라고 하니까 게놈 같은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나 이거 싫어하다. 그래서 이름을 새로 붙였어. 유전체로. 한글어로. 유전자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DNA 덩어리 전부 다를 유전체라고 해. 유전체. 우리 몸속에 있는 전체 DNA. 그래서 모든 유전체는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DNA. 핵 안에 세포가 있고, 핵이 있으면 이 안에 DNA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유전자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거 싹 다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학년 때도 얘기했을 것이고, 이제 기억할 필요는 없었지만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 했어요. 사람의 핵을 뽑아가지고 A부터 Z까지 그냥 싹 다 염기서를 분석하려고 했고 20년 걸린다 했는데 몇 년 만에 끝났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염기서를 가정했어. 근데 이거 할 때 처음에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밑에 질문 있나요? 응. 나 게놈 프로젝트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인간 대표 누구로 정할 건데?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유전체를 분석해야 될까? 진짜 어렵잖아. 그렇지? 한 명 분석 한 20년 걸리는데 누구를 대표로 뽑아낼 거야? 요거 가지고 조금 싸웠었고, 그 다음에 이중나선 구조니까 우리가 DNA 뽑아낼 때 이거 두 개 다 뽑아내진 않아. 왜냐면 이건 알았거든. 왓슨이랑 크릭이라는 아저씨가 상호적인 구조를 알아내서 한 가닥만 분석하는 게 빠르잖아. 한 가닥 다 분석하면 30억 개의 연기를 다 분석하면 20년 걸린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게 누구 거 할게. 그래서 생명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이고 후천적으로 영향이 없는 남자 여자 결혼해서 만든 태아거를 처음에 분석하기로 합니다. 태아거를. 그래서 분석해봤더니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를 알았습니다. 99.9%가 일치하니까 아무나 뽑아서 해도 상관없었는데 이때는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닥은 1번, 2번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반대쪽 가닥 바로 추측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DNA에는 30개의 염기설이 있어서 그때 분석 속도로는 엄청 오래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보자. 이제 일반적으로 DNA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A, G, T, G, G, C, A, D, A, T까지 이제 3개씩 우리가 끊어서
보면 여기까지는 뭔가 의미가 있나 봐. 뭔가 이렇게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를 봐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AT. 제가 글자로 적으니까 이렇게만 적어놨지. 우리가 실제 유전자로 이렇게 보면 여기 막 1000개가 막 반복돼 있어. AT만. AT 막 발견했어.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 또 다시 AT가 끝나가지고 뭐 GCG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게 나와. 다른 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 보면 GGG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도 막 몇천 개 돼. 몇천 개.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 연구를 해봐도 별 의미가 없어. 진짜 의미 없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왜 있다고 그랬어? 쌤도 모른다 그랬잖아. 그지?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를 얼추 밝혀낸 부분들도 있어. 뭐 A가 계속 A 무한대로 가는 부분도 있고 CCCC 아니면 ATT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 이 부분들의 역할이 있어. 그걸 밝혀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밝혀내. 어쨌든 우리 DNA에 보면 90%가 쓰레기야. 그리고 반복서열 제외하면 1%만 우리 몸에 쓸모가 있다고 그랬잖아. 사실 90%가 아닌 60% 정도, 66%, 3분의 2는 쓰레기고 반복서열 제외하면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어쨌든 이 DNA를 쫙 펼쳐서 보면 이제 여기 유전자가 있는 거다, 그지? 있고 쓸데없는 거. 여기 유전자가 있는 거다, 그지? 그다음 쓸데없는 거. 얘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응축이 돼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핵 속에 핵이 이렇게 존재하고 원래는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게 뭐 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염색 DNA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색칠돼 있는 것처럼 뭔가 실이라고 보기엔 어렵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세포를 관찰해 보면.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핵막이 없어져.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갑자기 뭐가 핵막이 있고 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다 갑자기 싹 없어지고 얘가 등장하는 시기가 생겨. 우리가 얘를 염색체라고 부르거든요. 염색체 이것도 한글이에요. 한글. 이것도 의지 같은 만들어요. 하여튼 좀 옛날 선생님들은 조금 그랬습니다. 교수님들은 이 부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잘려있죠? 안 잘려있나?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얘를 이렇게 실패에 막 말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패에 말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뉴클레오솜의 형태로 얘를 이제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실 여기 나름 정리를 한다고 해놨지만 우리가 저기로 옮겨야 돼. 저 새 건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들고 가. 어디에 이렇게 박스 같은 데다 막 집어넣는데 들고 가서 40% 가지고 다시 다 정리하잖아. 얘네도 똑같아. 얘네가 지금 세포 분열이라든지 복제를 해야 될 때는 싹 다 꺼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 이 뉴클레오솜을 또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닥 실패처럼 뭉쳐가지고 아 얘는 1번 염색체다. 1번 염색체는 이런 유전자 모아라. 2번 염색체다. 2번 염색체는 머리에 대한 유전자를 모아라. 3번 염색체는 손에 대한 걸 모아라.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 내 몸에서 복제하기 전에.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많이 볼 텐데 이렇게 응축을 하면 다다다닥 이렇게 말아서 응축을 하다 보면 이제 유전자 1번 A라고 표현한 부분이 요쯤 위치하겠죠. 응축시켰을 때 이렇게 위치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빨간 게 말다 보면 요쯤 위치하게 되고 또 말다 보면 B가 이렇게 다다다닥 여기가 말리다 보면 이 위치쯤에 이제 B라는 유전자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같은 거 풀 때 보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둘러꺼가지고 A, 둘러꺼서 B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얘가 이렇게 말리면 저 위치쯤에 만들어져. 그리고 요거 한 개는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람 몸의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서 온 것도 하나가 이렇게 딱 뭉칩니다.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가 딱 크게 이렇게 뭉쳐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머니한테서 온 여기에 A 유전자.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의 분자가 실제로. 그 다음 아버지한테서 온 이 B 유전자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존재해. 얘네끼리 쌍쌍해가지고 탁 열 맞춰서 탁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A라는 똑같은 아빠랑 똑같은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어. 엄마랑 아빠랑 유전자가 똑같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같은 염색체가 쌍이 있는데 그 쌍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이런 유전자들을 아버지한테나 어머니한테 받았으니까 다를 수 있잖아. 그지?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대입되는 유전자라고 해서 대입 유전자라고 불러.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앞에 나온 김에 하고 봅시다. 우리 몸에는 DNA가 있는데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아. 반반 받아요.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줄을 세우는데 이때 똑같은 위치에 있는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를 이제 유전자라고 불러.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직 개념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어렵지? 여러분한테는 여기부터 잘려 있을 겁니다. 모자 보이고. 아까 그 속에 보면 핵이 있고 이 핵 안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흡수시켜서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염색체라는 걸로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평소에, 그러니까 분열하기 전에 말고 평소에는 보면 핵 속에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어. 근데 이 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 어쨌든 이렇게 실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뽑아서 보면 얘 명칭을 염색사라고 해. 이 염색사가 응축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염색체라고 불러. 근데 이 염색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한 개는 사람은 두 쌍씩 막 가지고 있거든요. 예. 똑같은 게 두 개씩 엄청 많이 있어, 사람의 몸에 염색체가. 그래서 똑같은 것끼리 크기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은 걸 왜 얘네가 짝이 지어져 있지 하고 꺼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 알고 보니까 한 개는 아빠, 한 개는 엄마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염색체는 하나는 각각 부모로부터 한 개씩 왔기 때문에 얘네는 어떤 관계에 대한 명칭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다른 염색체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왔지만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염색체군 해서 이런 관계라고 불러줘. 상동 염색체. 한문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서로 상자야. 상호 존중할 때 그 상자. 동은 뭘까요? 같을 동자야. 서로 같은 수준의 염색체. 서로 똑같이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 서로 똑같이 생긴 염색체라고 해서 이 부모로부터 각각 받은 하나하나 완전 대립되는 유전자를 가진 그 염색체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사람은 상동 염색체를 46개 가지고 23쌍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염색체, 이렇게 생긴 염색체, 이렇게 생긴 염색체 두 개씩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이 쌍이 총 23쌍이 있어.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거 번호를 매겼거든. 왜냐하면 내가 머리에 대한 염색체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걔가 순서로 보면 어느 정도 돼. 그래서
큰 것부터 1번, 제일 작은 게 22번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일 큰 거 1번, 제일 작은 거 22번. 근데 우리 23쌍이잖아. 한 쌍은 뭘 거야? 성염색체라서 여러분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성염색체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따로 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물어본다. 선생님 얘네는 그러면 상동 염색체예요? 크기가 다른데. 아까 이거 크기 같다는 뜻이라면서요. 근데 성염색체만 예외적으로 크기랑 모양이 다른데도 얘네도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에 관련돼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하나하나 받은 거니까. 성염색체는 크기랑 모양이 다른데도 상동염색 겹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동염색체가 23쌍 있다고 표현해요. 까지 하고 1교시 하고 마치고